안녕하세요. 오늘은 춘추 전국시대의 동이족하고 그 화하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이족이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꺼내게 되는데, 그럼 동이족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춘추 전국시대를 하기 전에 먼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나라, 이제 요 주자죠. 이 주나라가 시작된 거는 이쪽이죠. 예, 여기 황하가 이렇게 꺾인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르도스죠, 여기가. 하남 또는 하음. 하는 중국에서 하라는 글자는 황하를 뜻하고, 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양자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 바다 해자, 해. 그러면은 주로 이 황해입니다, 황해. 근데 여기는 이제 발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뽀하이만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요 주나라가 이제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봉건제도입니다. 여기 봉건제도. 뭐 우리나라는 뭐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봉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나라를 크게 구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서주시대. 왜 그러냐면 그 주나라가 이 서안, 지금 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경 여기에 있다가 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낙양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양으로 움직였을 때 요거를 동주, 이쪽을 서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주 시대가 BC 11세기에서 BC 771년까지 요것을 서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동주 시대도 요 뒤에는 동주 시대인데, 동주 시대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춘추 시대가 되고 하나는 전국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춘추, 우리가 이제 붙여서 춘추 전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춘추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공자님이 쓴 그 춘추, 우리가 이 어르신을 만났을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춘추라는 건 세월을 얘기하는 거죠. 왜? 봄과 을이 끊임없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춘추라는 거는 세월을 얘기한다. 근데 이 춘추라는 책이 무슨 뜻이냐면 역사책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공자님이 직접 쓰신 책이 바로 춘추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논어는 어록입니다. 어록. 우리 성경도 예수님의 어록이잖아요. 그 불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그 성인의 어록을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건데, 바로 이제 이 직접 쓴 것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역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뭐가 틀리냐? 춘추시대는 존왕양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 여기서의 왕은 주나라의 왕을 뜻합니다. 왕을 높이고 양이, 이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이 오랑캐, 이 북쪽, 남쪽, 뭐 여기 동쪽, 이 서쪽, 이렇게 다 오랑캐들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동이, 그러니까 북융, 그 다음에 서융, 북적, 그 다음에 남만, 이렇게. 그래서 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장 그 힘이 센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패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때는 슬로건이 뭐냐면 존왕양이에요. 그 시대가 BC 770년에서 BC 403년까지예요. 근데 이제 전국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극상이에요.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뭐 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7명의,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이 주먹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칠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칠웅. 그 칠웅행 중을 통일한 게 누구냐? 진시황이죠. 이 시기를 BC 403년에서 BC
1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주 시대인 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해서 춘추 전국 이렇게 부르는 거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나타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동쪽의 오랑캐. 그래서 동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이 특히 산동성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동이족이 있었느냐. 여기에 보면 뭐 부지기수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우이, 등주, 내이, 내주, 회의는 회숫가에, 서이는 서주. 이게 지금 지명입니다. 거라는 나라는 거현, 뭐 금모는 기수현, 박고라는 나라는 박흥현, 엄이라는 여기는 곡부. 이게 노나라죠. 이런 식으로 쭉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치도를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가 박고, 여기가 우이, 내이, 이렇게 회의, 여기 서이, 여기 담, 금모, 뭐 이런 나라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들을 얘기해서 이 족속들을 얘기해서 동이족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럼 동이족은 지금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동이열전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부여라든가. 그러니까 이 당시의 동이와 지금의 우리를 얘기하는 동이는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 내부에 있던 우리 결핵, 우리 족속이죠. 그걸 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 자기네 개념에서 역사를 서술하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 동이족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국시대 되면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언제냐? 진시황 때입니다. 진시황 때. 그렇다 그래서 이들의 핏줄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 중국 내부에서 이 산동성 지역만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푸른 반점, 몽골 반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여기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나중에 백제가 또 쳐들어가요. 그랬다가 또 고구려의 이정기가 또 있었죠. 그랬다가 이정기가 사라지고 나서 누가? 바로 장보고가 또 서요. 지금도 조선족들이 가장 많은 사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 중국 내부에서도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꼽힌 문화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대문구 문화예요. 그래서 이 산동 지역의 동이족의 총 대표는 우리가 태오 복희시서부터 동이가 시작이 되는데 쭉 내려가서 치우씨, 그건 유명하죠. 붉은 악마의 주인공.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소호 금천씨. 이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관료들을 채는데 다 뭐냐면 새 이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원조, 세조자죠. 백조, 청조, 봉조, 이건 봉황이에요. 예, 축국, 시국, 그 다음에 이거도 골구. 이게 다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으로 벼슬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문구 문화라든가 용산 문화 이쪽 지역 용산 문화가 이제 굉장히 넓게 퍼지는데 그 중에서도 산동 지역의 용산 문화. 그래서 산동 용산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편두가 나타나요. 편두. 자, 편두라는 게 뭐냐? 동이전 사만시대 변진조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그 머리를 눌러 그 머리를 납작하게 하였다. 지금도 지난 사람들은 모두 편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머리가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편두가 나타나요. 대문구 문화에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대문구 문화예요. 여기가 대문구라는 지역이거든. 이제 저는 가봤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이게 눌려 있어요. 판판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이빨을 보세요. 여기 빠져 있죠? 예. 이게 뭐냐면 발치예요. 여기 보면은 앞니빨을 생니를 뽑아버려요. 그걸 발치라 그래요. 왜 생니를 뽑냐?
합주기가 되면 입이 이렇게 모여진다, 이렇게.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틀리 안 한 분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새 모양이에요. 새 부리 모양이 되는. 그래서 편두뿐만 아니라 발치까지 그 정도로 그 새 토템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게 뭐냐? 바로 대문구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 쪽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우하량 유적의 홍산 문화. 자, 이거 보세요. 이 시신의 머리에 뒤에 봉황을 이렇게 받쳐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새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라. 예, 영원히. 예, 우리랑 똑같아요. 돌아가셨다. 자, 그런데다가 또 산동에 아까 서희라고 그랬어요. 서희. 동이족 중에. 그 왕이 누구냐면 서원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박물지에 서희의 임금의 궁녀가 임신하여 알을 낳았다. 고주몽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그 알을 버렸다. 뭐 이렇게 똑같아요. 예. 그리고 사기에 뭐라 했어요? 은나라를 세운 사람의 그 시조가 설인데 그 애미 간적이 개울에서 목욕하다가 현조, 검은새.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제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 삼조고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남기셨어요. 근데 그거는 하여튼 검은새예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걸 제비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를 낳았어요. 현조가 낳은 알을 먹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금천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BC 4000에서 3500년에 그 우하랑 유적 아까 보셨죠? 봉황 이렇게. 그런데다가 우리가 새 깃털을 갖다가 여기 머리에 꽂아요. 예, 요거죠. 고구려. 이렇게. 새 깃털을 뽑아요. 그리고 요거는 김수로 왕이 내려왔다는 구지봉.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걸 치웠더라고요. 옛날 그대로 두지 멋있던데. 하늘에서 내려온 알들을 이렇게 조형물을 해놨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이런 조우관. 근데 삼국지 위지의 한조에 뭐라 하냐. 사마는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사람이 죽으면 그 관에다가. 그건 왜 그러냐.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고 하는 뜻이다. 지금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써요. 지금도. 근데 사실은 명쾌하게 현실을 얘기하려면 죽었습니다거든요. 죽었어요. 근데 그걸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동성에 뭐가 있냐? 이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인돌 유적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요게 요하인데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쫙 깔렸어요. 어디까지? 큐슈까지.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요. 고인돌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만 고인돌이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 이쪽 지역. 예, 중국 내부에서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이 이 두 군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산동성에 지금 뭐냐면 산동반도, 그다음에 복건성, 절강성 이런데. 그 여기 산동성에는 유산, 문동, 영성 이런데 석관묘가 나와요. 석관 돌무덤, 돌로 이렇게 관을 짠 무덤. 그다음에 임치연. 그다음에 요건 이제 제나라입니다. 제나라가 있던 지역인데 거기 고인돌이 있고. 그다음에 영성시 제일 끝입니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장보고 유적 있는 그쪽이 영성시예요. 그다음에 문동 이런 데도 고인돌이 쭉 나오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석붕, 이 석붕이라는 게 고인돌을 중국에서는 석붕이라고 그래요. 석붕촌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영성시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고인돌이 고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 다음, 요 밑에 지역, 절강성 지역, 절강성 호북성 지역. 여기 보면 절강성, 운주, 서안시, 그다음 평양현, 창남현 이런데
쫙 깔렸어요. 여기 보면 서안시 기반현, 여기 호남성, 여기 요건 절강성이고 요건 호남성, 영주시 이런데 고인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게 산동에 있는 고인돌이고 요게 호남성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여기 창남현에 있는 고인돌. 여기 보세요. 이게 다 고인돌 유적이에요. 예. 절강성 쪽에. 그 다음에 산동성에서 뭐가 나오냐? 비파용동검이 나와요. 고조선의 비파용동검.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 서하연에서 나오는데 이곳은 내이 우리가 그 아까 동이족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용구시 같은 데는 뭐가 나냐? 우리 고조선의 도끼는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버선 코처럼 이렇게 약간 퍼진다 그랬어요. 그게 부채꼴이에요. 예. 부채꼴형 청동 도끼가 나오고 있다. 이게 고조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동반도와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장도라는 섬입니다. 거기에서도 뭐가 나오냐? 아까 얘기한 부채꼴형 청동 도끼가 나와요. 고조선 유적이 나온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고인돌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비파용동검도 이렇게 들어왔죠. 석간묘도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만 온 게 아니고 이 대문구 문화 다음 문화가 용산 문화예요. 근데 그 용산 문화의 유적이 여기서 이렇게 가요.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지만은 고대인들은 이 섬이 보이면 간대니까요. 우리가 제가 여기 지금 쓰시마가 빠졌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쓰시마가 있고 여기 이끼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면 태종대나 거제도에서 이렇게 보여요. 맑은 날. 그럼 고대인들은 궁금한 거예요. 저기 뭐지?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쓰시마를 간 거예요. 쓰시마에서 또 보면은 조그만 섬이 또 보여요. 그게 이끼섬. 또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또 규슈가 보여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인돌이 그래서 여기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궁금하니까 배를 져서 우리 현대인도 똑같아요.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는 굉장히 지금도 여기 광개토대왕 비문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기가 봉금지라 그래서 청나라가 양쪽 조선이나 금나라에서 못 들어가게 청나라에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요 산동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압록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5가구가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 탁번해갖고 먹고 살았어요. 광개토대왕 비문을. 근데 그게 금나라 때 황제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요걸 보세요. 이게 이제 비파용동검이에요. 예. 예. 오강 교수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비파용동검. 거의 정확하죠.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겁니다. 한나라 때 무씨사당, 무씨라는 분의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벽에 화상석이 있어요. 이런 걸 새겨놨어요. 근데 그 동네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 같은 걸 채집했겠죠. 그 중에 뭐가 채집이 됐느냐? 이제 단군 신화가, 한웅의 신화가 채집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곰과 호랑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게 나와요. 여기 입에서 이렇게 사람이 탄생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 활을 보면은 다른 나라 활은 이렇게 그냥 직이에요. 근데 여기 휘었어요, 중간이. 이건 뭐냐면 곡궁이라 그래요. 곡궁. 고구려인들이 썼던 맥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활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요 부분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칼이 직도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양쪽이. 예. 이걸 보면은 이건 직도인데, 이건 중국 칼이죠. 이건 중국 칼인데, 요거는 비파용 동공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남아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요거죠,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하고 요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톡 튀어나왔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뭘 해드리냐면 그 흉노 이전에 그 북방민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북적이 두 개로 세 개 정도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적적, 붉을 적자. 그 다음에 백적, 그 다음에 장적, 긴장자, 장적. 이렇게 세 개 정도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서 백적이라는 이 족속이 쪼개져서 선우라는 족속이 됩니다. 그 선우가 세운 나라가 뭐냐면 중산국이에요. 중산국. 이거는요, 춘추전국 시대에 꽤 버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530년에 진나라 장수 순호가 선우를 통하여 고의 도읍지인 석양으로 쳐들어갔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진나라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순호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선우의 중인성, 지금의 어디냐면 하북성 당현이에요. 그리고 527년에는 진나라 순호가 군사를 이끌고 쭉 나와서 뭐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 507년에는 선우라는 게 이제 이 백적의 일족이라고 그랬죠. 또 진나라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진나라하고 그 선우 씨하고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북적입니다. 요 북적인데 여기가 진나라예요. 여기 진나라고 요게 적적, 백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백적의 일파가 저기 선우라고 얘기했죠. 요 백적하고 진나라하고 관계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까는 이제 여기를 설명해 드린 거죠. 여기. 이게 동이족이에요.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요 백적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게 중산이라는 나라예요. 요게 중산, 요게 연나라고. 여기가 조나라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백적이었어요. 얘네들이 쭉 넘어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이게 지금 태행산맥이거든요. 쭉. 요 사이로 빠져 들어가서 요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요 꼴짜기를 넘었어요. 이게 태행산맥을 넘은 거예요. 이쪽이 이제 태원. 그래갖고 이리로 해서 요 루트가 있어요. 통행로가. 그걸로 해서 내려와서 여기는 지금 하북성이에요. 이쪽은 뭐냐면 산서성이죠. 예. 산서성 쪽에서 이동을 해서 얼로 하북성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고대 황하겠죠. 요게 이제 제나라, 요게 이제 황하고, 요 사이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요게 중산국입니다. 중산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산국의 왕들의 계보예요. 이게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서기 414년부터 쭉 해서 AD, BC죠. BC 296년까지 중산왕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506년에도 이 선우 씨가 이것이 쭉 중인성에 들어와서 이 산의 이름, 산이 중산이에요. 산 이름이. 왜? 어디? 중인성이라는 성에 거주했는데 선우 씨가.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나라 이름을 뭐냐면 중산국이라고 붙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505년, 504년 또 진나라하고 선우 씨가 또 싸우죠. 자, 이 당시에 406년에는 또 위나라하고, 그 다음에 308년 BC 380년에 중산의 환공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어요. 이때 이제 멸망당했다가 다시 어디로? 태행산 속으로 도망을 갔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끊임없이
그 옆에 있는 그 중국 세력들하고 계속 투쟁을 벌였던 게 중산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좀 약간 아까 그 지도하고는 약간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백적이 산서성 쪽에서 이렇게 태행산맥 그 골짜기 루트를 통해서 하북성으로 진입을 해갖고 여기서 중산국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요거를 세운 후에 그들의 강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연나라예요. 요게 제나라고. 요게 이제 황하고. 여기 보면은 요게 조나라예요. 요게 위나라. 여기. 요게 중산이에요. 여기.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제 BC 327년에 중산국이 이제 부국강병이 됐죠. 그래서 이제 BC 323년에는 위, 한, 조, 연, 중산 이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꽤 이제 뭐랄까 연합국을 결성한 거죠. 춘추 시대에는 이렇게 이합집산이 돼요. 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14년에는 연나라에서 내란이 발방하자 제나라가 이거를 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중산국이 동맹을 파기하고 군사를 이끌고 연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10여 개의 도시를 빼앗고 수백 리의 땅을 점령했다. 그래도 꽤 막강한 나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301년 조나라의 군사가 영수를 격파하자 중산왕이 어디로? 제나라로 도망가서 죽고 말았다. 그래갖고 이제 이 나라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예, 그래서 296년에 조나라에게 중산국이 멸망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서 나온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몇 산자죠? 근데 우리 신라 근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몇 산자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광개토대왕 이 박진호 씨라고 제 후배가 이제 요거 CG로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장군총 위에 이 목조 건물이 있어요. 요걸 뭐라 하면 향당이라고 해요. 이영구 교수님이 요거 이제 잘 밝혀놨는데 제가 지금 못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여기 다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가 보니까 난간 자국이 이렇게 해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기와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조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왕릉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목각이 있고 여기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무덤 위에 뭐가냐 목조 건물이 있어요. 예. 요런 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소시 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던데 하나는 이제 토분이 있고 하나는 피라밋처럼 돼 있는데 그 피라밋처럼 생긴 거 위에 이런 향당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고대 그 중국 사람들은요 무덤 위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래서 앞에 써요. 지금 왕릉처럼. 근데 우리는 고대에는 위에다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솥불을 하고 있는 옥으로 만든 사람 형태가 이 중산국 유물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냐? 묘족이에요, 묘족. 이 장각이나 이런 데 여행하게 되면은 이런 모자를 쓴 여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묘족이거든요. 근데 이 묘족이 숫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몇 천만. 근데 이 묘족의 이 시조가 누구냐? 치우천왕이에요, 치우. 여기 보세요. 여기. 동상이거든요. 요건 상투고. 요 양쪽에 보면 뿔이 있죠.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솥불. 이렇게. 그래서 이 중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 북방계, 즉 우리 쪽에 핏줄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봐서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죠. 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주나라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쪽에 있을 때는 서주, 낙양으로 온 거는 동주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있을 때를 서주, 이쪽에 동주지만 동주 시대도 두 개로 구분해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가 된다. 이 시기에 이 바깥에 있는 족속들 이쪽을 북적, 그다음에 이쪽을 서융, 이쪽을 동이, 이쪽을 남만. 남만은 이제 우리 베트남 이제 옛날에는 월맹이었죠. 하노이 쪽 그쪽 그 위에 운남 쪽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 이 북쪽의 이 동이는 이제 설명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여기 섬들이 이렇게 쭉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렇게 교통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쪽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고인돌, 석관묘,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 이쪽에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허뮨이라고 되는데 요게 이제 흉노족입니다. 흉노고 요게 북적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요게 이제 태행산맥이거든요. 요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하북성, 여기가 산동성 이렇게 되죠. 이쪽이 산서성이에요. 이쪽이 이제 섬서성, 그다음에 감숙성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오르도스죠. 예. 그래 요것이 이제 북적이 갈라지면서 적적하고 백적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백적에서 이 태행산맥 요 골짜기를 넘어서 여기로 넘어오는 여기 루트가 보이죠? 예, 여기로 여기 태원이니까 요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요 기찻길이 그대로 있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던 나라가 뭐냐면 중산국이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쪽 나머지 이쪽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드리기 전에 이 연달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는데 우리하고 이제 가장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건 이쪽 동이족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는 제나라, 노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백적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건 진나라가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중산국하고 이 진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 진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세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은 조나라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게 이제 역사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연나라 그리고 이제 산융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